안녕하세요. 김영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라가 온통 부동산에 꽁꽁 묶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극도의 자만심을 가지고 집값을 의도적으로 띄우다가 이제 지지율이 추락하여 잡으려 하니까 용광로처럼 달아오른 집값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갭투자와 외진투자, 다주택자 등의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정책을 편다면 집값은 단번에 잡힐 것입니다. 또한 지금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나스닥의 호조로 국내의 주가와 유가는 상승 중이며 달러와 금, 은은 약세입니다. 행정수도 이전까지 거론되는 뜨거운 집값 논란 해결책을 찾아볼까요? 갭투자, 다주택 망했다. 불로소득 세금 폭탄 지금 공중에 둥 떠 있는데 바로 아파트 단지들이 막 섞여 있죠. 바로 다주택자들 또는 갭 투자자들입니다. 서울공화국의 단면인데 지금 세금 폭탄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부딪히면 뻥 하고 터지겠죠. 자, 앞으로 다주택, 갭 투자, 외지인 투자자들은 세금 폭탄에 타깃이 될 가능성이 커요. 부동산 정책 쇄신해라. 부동산 정책을 갖다가 과거에 했던 거 연장선으로만 가시면 안 되고 쇄신해야 살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어요. 왜? 이제 세금을 아무리 많이 거둔들 정책 뺏기면, 정권 뺏기면 끝장이잖아요.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이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이제 집값 잡는 데 사활을 거는 겁니다. 자, 우선 대통령이 먼저 책임을 져야죠. 주머니 속에 뭐가 많은 것처럼 했다가 지금 3년 동안 집값만 폭등시켰고, 투기와의 전쟁? 무슨 투기와의 전쟁입니까? 오히려 투기를 부추겼죠. 원상복귀는커녕 지금 이 말 한 이후에도 엄청나게 뛰었어요. 당연히 민심이 부글부글하고 지지율이 급락하겠죠. 자, 국토부 임대주택 사업을 장려해서 패착을 뒀습니다. 아예 적군에게 이롭게 하는 행동을 갖다가 아예 준 거예요. 정말 ABC도 모르는 그 IQ 한 자리 숫자들이 정책을 편 겁니다. 14% 상승. 얼마나 또 거짓말을 합니까? 집값이 폭등했는데 지금 2배는 뛴 것 같은데 100% 최소 정말 양보해도 50% 뛴 것 같은데 14% 뛰었다고 조작하고 결국 21전 21패를 맛볼 수밖에 없어요. 당장 갈아야 됩니다. 왜 지금까지 끌고 가는지 이 사람을. 자, 기재부 수수방관했습니다. 기재부가 더 나빠요. 어떻게 보면은 조종하면서 수수방관, 늑장 대응, 핀셋 규제. 자, 집값이 그렇게 3년 동안 계속 폭등했는데도 나몰라라 하고 오히려 집값 주도 성장을 했다는 의심까지 받는 게 기재부예요. 여당, 자, 집값 방치했어요. 지금까지. 무능한 괴물이 됐습니다. 180석의 무능한 괴물. 물론 그 이전에는 180석이 아니었다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정책 710, 솔직히 710이 앞에 정책보다는 센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거 내막을 들여다보면 졸속입니다. 졸속. 정말 머리만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그런 생각밖에 안 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제가 보기에는 야당한테 정권 뺏겨야죠. 또 그렇게 돼야 돼요. 집값도 못 잡는 사람이 무슨 여당이에요. 자, 기타 주택 투기 오히려 솔선수범을 해야 할 공직자, 고위공직자, 공무원들이 주택으로 좀 투기하고 난리 났습니다. 자랑질하고요. 예전 같으면 쉬쉬해가면서 목 잘릴라 옷 벗을랴 이렇게 걱정했는데 지금은 대놓고 자랑하고 다녀요. 자, 청주 팔고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청주집 팔겠다고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결국은 서울까지 팔게 됐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사람을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안 떨어진다라고 지금 100분 토론 열변을 토하다가 안 떨어진다고 속마음을 들키지를 않나. 자, 이런 사람들한테 정책을 맡겼으니 당연히 욕을 먹게 마련이겠죠. 국민들, 이걸 믿은 국민들은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투기 세력, 다주택자, 기득권층. 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잘 드세요. 집값 계속 뛰는데 중요하지? 왜 팔아?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지금 여당이 이번에 졸속 정책 편 것도 약하다고요. 팔지 말라고 한 시그널에 양도세는 그대로 더 세게 하고
소형 아파트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보유세가 별로 나가지도 않고 종부세 그것도 내년에나 내고 그러니 누가 팔겠어요? 소형 아파트 4채 종부세 3발에 핍니다. 수억 번 사람한테 몇백만 원 때리는데 그거 콧방귀나 끼겠어요? 아예 그냥 몰수하다시피 해도 됩니다. 정말이에요. 왜? 집으로 사재기 했잖아요. 강남 불패 똘똘한 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 미쳤어? 팔게? 그렇죠. 지금 비서실장이라는 사람도 강남 불패 그거 믿고 자기 정권의 그 정책을 못 믿고 강남 거 안 팔고 청주 거 팔려고 하는 마당에 누가 강남 걸 팔겠어요? 양도세 폭탄 팔지 말라고 신호를 주는데 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 팔지 마라. 세금이나 거둘 테니까. 오히려 양도세는 완화하거나 좀 낮춰야죠. 정말 때 세게 때려야 할 것은 등록세, 보유세. 이거 말뿐이 아니에요. 이거 아주 심각해요. 이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집값 안 떨어져요. 자꾸 나한테 와가지고 댓글 달면서 집값 지금도 올라가는데 왜 나한테 그래요? 저는 그래도 폭락론자처럼 완전히 무조건 폭락하니까 무조건 3년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이원화 시켰잖아요. 이원화. 왜? 제일 걱정됐던 게 바로 이 정권의 이 무능이 아니죠. 의도적인 집값 띄우기를 눈치를 챘기 때문에 이미 들켰잖아요, 지금. 자, 다음 보세요. 이 사람들 정말 치졸한 사람들이 투기 세력, 다주택자, 기득권층. 임대주택 소급 적용 안 하는데 쭉 버텨야지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매물 내놓겠습니까? 올라갈 때까지 오늘보다 내일 비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 떨어져. 이런 말 듣고 크 웃고 있어요. 원상복귀 시킨다. 크 웃고 있어요. 고위층 집 크 웃고 있어요. 누가? 투기 세력, 다주택자, 기득권층이요. 떨어질까요? 자, 이제 이걸 알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번 대책, 이번에 이제 공급 대책이 먼저 나올 거예요. 공급 대책 나온 다음에 이제 아예 갭 투자라든가 다주택자들 보다 실효성 있고 현실성 있는 매물을 토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정책 그걸 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공급 확대를 하려고 했더니 그린벨트 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재건축도 그거 풀어주자니 집값 폭등할 것 같이. 그러면 사실상 공급 확대가 경기도에 3기 신도시밖에 없는데 당연히 기존 다주택자들, 임대주택 사업자들 또는 갭 투자 못하게 이걸 해야 매물이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그건 뭐 A, B, C 아니에요? 부동산에? 그래서 세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행정수도 이전, 김태년 오죽하면 자, 김태년 원내 총무 행정수도 이전까지 또 카드를 꺼냈네요. 왜? 서울 집값만 계속 뛰니까.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세종시 공무원들이 투기해가지고 집값이 지금 얼마인데 그쪽으로 이전한다? 자, 부동산 문제 해결 바로 하기 위해서 행정수도 이전한다. 수도권 과밀화 불균형을 해소하겠다. 수도권에 너무 밀집됐다 이거예요. 지방 사람들이 너무 수도권에 몰려서 지금 50%가 넘어갔잖아요. 인구가. 많은 기관들이 이미 세종 쪽으로 이전한 상태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와대도 이전해야 하고 국회도 이전해야 한다. 하다못해 국회에 어떤 부속 기관이라도 세워야 한다. 그런데 예전에 위헌 결정을 내려졌죠. 그래서 개헌이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옳다, 나쁘다 하기 이전에 일단 행정수도로 이제 옮겨갈 곳으로 예상되는 곳들이 집값이 너무 폭등했잖아요. 그거나 잡고 난 다음에 공무원들 투기 못하게끔 법제화한 다음에 이전하든지 말든지 하세요. 자, 집값 잡으려면 당장 시행해야죠. 뭘? 자, 이거 지금 잡고 났다고 식상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잡혀요, 집값. 제가 장담하는데 안 잡힙니다. 이거 안 하면. 자, 갭투자. 지금 자, 여러분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갭투자 실거주 외에 그냥 갭투자한 것들은 100% 환수해라. 불로소득은. 저 동감합니다. 100% 해야 돼요. 물론 하락장에는 또 집값이 떨어지니까 너무 또 그렇게 하면 집값 떨어지면 또 위험하잖아요. 지금은 하락장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폭등장이잖아요. 갭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예 소급 적용까지 해가지고요. 다 불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걷어들여버려야 돼요. 외진 투자자들 왜 서울 와서 엉뚱하게 투자하고 서울 사람들 왜 지방 가서 들쑤시져 놓습니까? 다주택자 당연하죠. 다주택자 지금 너무 약해요. 법이. 특히 뭐 상한 6%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다운 집 2, 3, 4, 5, 6, 7 이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있죠. 소형 이 사람들을 타깃으로 해서 더 올려야 돼요. 대폭 올려야 합니다. 그것도 조금 올려서는 안 돼요. 아직도 다주택자가 취득세 안 무서워하고 집 사는 사람을 봤어요. 취득세, 등록세 엄청 올려버려야죠. 증여, 상속, 부담부 증여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구멍을 아예 차단시켜버려야 합니다. 증여세를 대폭 올리거나 아니면 등록세를 아예 부담부 증여는 폐지시키고요. 자, 결론적으로 뭐 세금 확대 이건 그런 차원의 세금 확대가 아니에요. 지금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한 그런 쓸데없이 많이 걷기 위해서 지금 부동산 정책을 편 거고 저는 집값을 잡기 위한 실효성 있는 세금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보유세 이걸 아예 대폭 확대하거나 100% 상황에 따라서 100% 환수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러면요 집값 못 갑니다. 퇴직 공무원 부동산 보유 비중 일반인 압도.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당연히 공무원이 되겠죠. 여기 보세요. 퇴직 공무원 중 6억 초과 부동산 비중 일반 국민의 2.6배입니다. 보시면 자 시가 먼저 6억 초과부터 볼게요. 자 공무원들은 약 35.2%가 6억 초과입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13.7%밖에 안 돼요. 6억 초과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4억 천에서 6억 공무원들 15.8 일반 국민 5.3 어떻습니까? 이 고가 아파트는요 공무원들이 싹쓸이 했어요. 그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부동산 이게 투기 어떻게 할까 그 정보나 캐내고 그런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누구 하나 한마디 사죄가 없습니다. 오른쪽은 그 내막을 자세하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 지금 뉴스에 쫙 깔린 것들을 제가 지금 뽑고 있는 거예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 다주택 의원 현황 아예 적나라하게 공개를 해드릴게요. 자, 고위공직자들 이제 백지 신탁제가 뭐냐 한 채 이상 하지 말라라고 아예 법제화하는 겁니다. 다주택 고위공직자들 다주택자가 무려 750명 중에서 248명으로 33.1%, 2주택자가 196명이고요. 3주택자가 36명이고 4채 이상도 16명이나 됩니다. 자, 국토위, 기재위, 국회의원들이 각각의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제 특히 집값과 관련된 국토위하고 기재위의 다주택자 의원을 봤더니 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이렇게 많습니다. 뭐 4채부터 시작해서 1 플러스 1 여기서 뭐 플러스 1 뒷부분은 상가예요. 상가는 집으로 포함 안 되니까. 보시면 이 빨간색이 미래통합당인데 인원은 90명밖에 안 되는데 다 빨간색이죠. 자, 미래통합당 왜 이렇게 투기합니까? 투기하는 사람들만 모였나요? 그래놓고 집값 잡는다고 100분 토론합니까? 더불어민주당 지금 적다고 말할 게 못 돼요. 여기에 보면은 180석에 비해서는 지금 다주택자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데 이건 전체가 아니라 국토위 기재위니까 아마 비율도 이렇게 비슷하게 갈 것으로 보여지지만 여당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까지 집값이 폭등한 거에는 뭐 야당이 무슨 협조 안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당의 잘못이 더 커요. 왜? 더 나쁜 거예요. 더 나쁜 거야. 집값 뜨기를 바라면서 뒷구머니에서 가만히 이렇게 조종한 거예요. 야당은 노골적으로 반대해가지고 그러니 이번에 망했잖아요. 3040이 표를 주겠습니까? 203040이 저렇게 종부세나 떨어뜨리려고 하는 야당한테.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들이 이제 모든 실체를 알아버렸어요. 아, 여당 놈들이 더 여우짓을 했구나. 그러니 지지율이 확 떨어지죠. 누군가는 찍어야 하고. 서울 재산세 현황과 국토부 임대주택 등록 우수평가 참 가관입니다. 여기 보시면
재산세가 2017년 33억이었는데 지금 8,429억. 어떻습니까? 그냥 글자 그대로 20배, 30배 뛰었는데 이거 세금 얻어내려고 집값 띄운 것 같지 않아요? 더군다나 자 58만 가구가 재산세 한도까지 30%가 한도인데 그 한도까지 올라간 게 옛날에는 4만밖에 안 됐어요. 2017년에. 근데 지금 57만 도대체 3년세 14배까지나 폭증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금을 끌어올려놨다고요. 그러니까 집값을 좀 잡을 생각은 안 했고 집값으로 세금이나 거둘 생각이나 하는 의심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투기 꽃길 등록임대 이거 정말로 실패작인데 국토부가 재작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료를 봤더니 우수한 정책으로 평가했어요. 지들이 뭐를? 주택임대 등록 사업 이번에 폐지한 임대주택 사업을 갖다가 국토교통부에서 우수 쪽 지금 7개나 나왔잖아요. 여기에 지금 집어넣었다고요. 정말 얼마나 한심하고 그걸 통과시킨 대통령은 뭡니까? 경실련, 한국감정원, 서울아파트 변화. 자, 이거 보면 가관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쭉 이렇게 지금 이게 경실련에서 말하는 건 KB 시대 자료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써먹었던 자료 기억나죠? 이때 802 대책, 913 대책, 그 다음에 1216 대책, 617 대책, 그 다음에 710 대책. 이건 이제 현재 작년 끝까지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1216 대책까지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후로 이렇게 떨어진 듯 하다가 또 이렇게 올라갔죠. 현재 이제 약간 꺾이긴 했는데 이번 주 봐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이거하고는 별도로 여기를 한 가지 좀 본다면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약간 머리 내밀었잖아요. 이때 잡으면 매도 효과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보시면 결국 이만큼만 내려올 거예요. 제로선으로. 단순하게 이게 0이라서 0이 아니에요. 매도 효과가 다 사라지고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는 추세라서 매물은 훨씬 낮게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6억짜리가 5억이나 4억 5천에 이렇게 매물이 나와 있다고요. 단 몇 달 만에.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아무튼 KB 시세는 이런데 지금 국토교통부 보세요. 자, 지금 말을 한 1% 뛴 것으로 나와요. 이거 얼마나 거짓말을 이렇게 여기 진짜 작년에도 거의 뛰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요. 자, 이렇게 조작을 합니다. 너무 비교가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세요. 지금 1% 뛰었습니까? 매년? 저는 이참에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을 놔줘야 한다고 봐요. 한국감정원을 조작시켜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집값 들뛴 것처럼 나팔수로 역할을 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잖아요. 창원지역 아파트 가격 변동률. 자, 여기 보세요. 지방 난립니다. 규제 피하려 외지인 투자자들이 몰려 있고요. 호재 겹친 김에 법인 매입이 최다고요. 특히 법인들이 싹쓸이하고 다녔어요. 실수요자 피해 막을 대책이 필요한다. 법인들이 지금 매물 막 내놓을 것 같죠? 지금 아직도 안 내놓고 있어요. 정부가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어. 617 이어서 710 대책, 법인 부동산세, 중과세 이번에는 바로바로 토해내게끔. 충북 청주시 분양권 상세가 꺾이기 시작해서 지금 엄청나게 꺾이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시 거래량 감소세가 확인하고 이제 창원도 머리를 숙이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고개 숙이고 있죠. 이제 조심해야 돼요. 창원 댓글이 많던데 창원만입니까? 부산도 일부 지역 조심해야 하고 지방은 조심해야 됩니다. 시도별 표준지 평균 공시지가 현황. 자, 서울이 592만으로 제일 높네요. 즉 서울 쏠림이 너무 심해졌다. 서울 많이 뛰었어요. 주택 공급 방안 이번에 또 수정된 걸 말씀드리면 도심 고밀도 개발 역세권 상업지역 용적률을 완화해서 주택으로 만든다. 3기 신도시 용적률 완화. 즉 3기 신도시가 용적률이 완화됐다는 것은 더 높게 짓고요. 더 많이 분양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공공재개발 재건축. 재건축은 조금 물 건너갔고 공공 쪽은 좀 재건축도 가능합니다. 해서 분양 늘리겠다. 유유부지도 활용하고 고층 공공임대 공급 등 즉 서울 용적률을 높여서 이제 더 위로 뽑겠다. 예전에는 고층 아파트 집값 상승한다고 해서 막았는데 이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파트 35층 층고 규제 완화. 여기 벌써 나왔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비 규환으로 손을 갖다가 이렇게 벌리고 있네요. 아파트가 퐁당퐁당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 이제 이 아비 규환, 진정한 아비 규환은 집값이 떨어졌을 때겠죠. 부동산은 의식주의 하나인데 집값이 대폭등하여 집값으로 경기를 부양하였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관련자들을 교체하여 부동산 정책을 쇄신하고 고위공직자들과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실거주나 투자자 모두 지금보다는 부동산이 꺾여서 호가가 떨어지고 금매가 출현하는 그 시점을 노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